예, 하느님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역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조작되고 잘못되어진 역사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꿈이 뭐냐 했을 때 꿈이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거. 그런 천손민족이 지금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당장에 환락에 빠져가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다 역사 조작으로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그래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말해보세요. 역사를 알아야 된다 얘기해보세요. 지금 성공하면 되지 역사 그딴 거 알아서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이민족들이요. 지금 우리나라를 역차별을 하고 있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만 안 당하면 돼. 나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무책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이 민족이 없이 니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일본이나 중공 떼놈들이 그렇게 역사를 조작하고 왜 하겠습니까? 아무 이득이 없다면 왜 그렇게 역사 날조를 하고 조작을 하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인식을 아직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돈과 권력에 쫓아다니면서 불나방처럼 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실된 진정한 역사를 다시 밝혀내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것을 밝히려고 합니다. 바로 친화를 밝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한반도 지도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한반도가 지금 오늘날의 국경선보다 더 높이 그려져 있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물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한반도 땅덩어리에서 조금 더 선이 위로 올라간들 그거 뭐가 바꿔집니까? 지금 큰 틀을 놓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중원 대륙이 나와 있고 한반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 보니까 친화라고 해놨네요. 1801년 영국 지리학자 존 캐리가 제작한 A New Map of China. 친화예요. 친화 지도입니다. 여기를 친화라 그러는 거예요. 중원 대륙을.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1801년도면은 강단사학계의 말대로 하면 여기가 청나라입니다. 근데 청나라인데 왜 친화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친화. 청 이렇게 해야 되지. 너 보세요. 시 오버 고려 해놨죠? 고려. 이 한반도를 고려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달단 지역하고 시베리아 달단 지역하고 중원 대륙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얘는 친해 해놨습니다. 친해. 친해. 그 친나, 친해 막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보실까요? 1740년 예수회가 선교를 목적으로 프랑스, 네덜란드로 제작한 라 친해, 고려, 고리. 그래서 고려는 콜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친화는 친해라고도 하고 이렇게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지역을 여기 있는 나라를 영어로 라틴어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친해, 친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고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베리아 쪽은 타타리라고 하네요. 여기 타타리 이렇게.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는 타타리를 달단 지방이라고 그러죠. 달단 지방. 여기 달단 지방이 많이 나왔죠. 시베리아 달단 지방. 이 달단 지방에 대해서도 1771년 본토법으로 유명한 지리학자 본이 제작한 카르테 드라 타타리 치노이스 타타리 치노이스랍니다. 친화의
타타리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만주, 시베리아 일대가 타타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세계의 영향력이 있는 유럽에서 표기를 다 치나라고 해놨어요. 치나. 이 중원 대륙 한반도를 포함한 이 전체를 치나라고 해놨습니다. 이 달단 지역도 시베리아 쪽도 치나라고요. 청나라일 거 아닙니까? 강단 사학계 말대로라면. 근데 청나라가 아니라 치나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 치나를 지금 강단 사학계든 제야 사학계든 도대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치나냐 이거예요. 치나. 치나가 도대체 뭐냐. 치나의 비밀을 풀어야만이 역사의 비밀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의 역사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치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치나가. CHINA. 지금 중국 이 치나를 자기들 국호로 쓰고 있죠. 그래가지고 또 치나를 해놔놓으면은 진실을 알까봐 이걸 또 치나라고 안 읽고 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표를 하기로 차이나 이렇게 읽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나가 차이나가 되고 그 차이나를 지금 중공 떼놈들이 자신들이 국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나의 역사, 치나의 모든 역사를 차이나의 역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원 대륙과 달단 지역 일부하고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을 싹 다 이 차이나가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치나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치나. 치나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치나의 주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걸 오늘 하느님 방송에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치나의 비밀인데요. 이 치나의 비밀을 알면은 잃어버린 우리 역사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강단 사학계는요. 이 치나를 차이나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시 황제의 그 진나라에서 치나가 왔다. 그래서 치나는 진나라 할 때 그 진이다. 이런 이제 입장이죠. 그리고요, 제야사학계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통일신라죠. 그 신라에서 치나가 왔다. 치나 발음하면은 신라하고 치나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참 그래도 많이 발전한 모습인데요. 어쨌든요, 친화의 비밀을 캐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친화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친화의 비밀 이제 밝히겠습니다. 자, 정약용 하면은 조선시대 실용학자죠. 아맹이 기농이고요. 자는 미용, 호는 다산, 당호는 여유당, 시호는 문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윤복은 조선시대 말기에 유명한 화가입니다. 자가 이쁩니다. 아맹이 신각원, 호는 해원, 휘는 신각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신윤복도 이름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북경은 지금 베이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서양 선교사들이요, 뭐 18세기, 19세기에 영어로 표기를 하는데요, 패킹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의 또 다른 이름은요, 북팽이라고도 하고요, 영갱이라고도 하고, 북직례라고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북경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남경은요, 난징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 금능으로도 불러지고요. 그리고 18, 19세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영어, 라틴어로 표기하면서요, 난킹으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게 남경이라고 적은 건데 난킹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천경이라고도 하고요, 남직례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듯 사람이든 지역이든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친화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국가라고 하는 게, 나라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물론 작은 소국가, 제후국들은요,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천자국, 황제국 아닙니까? 이 황제국은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로지 조선이 조선으로만 불려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보다 더 바보가 없습니다. 멍텅구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화의 비밀, 이제 드디어 밝히겠습니다. 먼저 당부 말씀드리면요, 2023년 1월 13일 친화의 비밀을 밝힙니다. 2023년 1월 13일 이후에 나오는 친화의 비밀에 대해서는 모두 출처를 하느님 방송이라고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의 다른 명칭은요, 맹조라고도 하고요, 대맹이라고도 하고, 접이국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접이국이라는 건요, 땅 모양이 접이를 닮았다. 이 접이는 가자미 접이죠.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는 가자미를 닮지 않았죠. 중원 대륙이 접이를 닮았습니다. 자, 그리고 청조라고도 하고요, 대청이라고도 하고, 청구, 천하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썼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조선의 다른 이름 명칭은요, 정확하게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진 명칭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천하죠. 자, 이 천하를 18세기, 19세기에 서양 학자들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지도 제작을 하면서 또 기행문을 작성하면서요, 라틴어나 영어로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천하를 친하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경을 패킹이라고 하고 남경을 난킹이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기록을 한 사례를 보듯이, 이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한자라든지 우리나라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영문으로 표기할 때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천하를 라틴어,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요, 친하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중공에서 국가명을 차이나로 하는데요, 그것도 또 조작이죠. 정확하게 발음은요, 이렇게 적고 차이나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발음은 친하입니다. 친한데 친하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게 천하를 말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눈치채고 알까봐 차이나로 고쳐버린 거예요. 최후의 순간까지 역사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차이납니까? 친하죠. 이게 바로 친하입니다. 천하예요. 조선 왕조실록에 천하가 10,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조선 왕조실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천하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천하를 검색하니까요, 12,398건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에 12,000번이 넘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요, 이 천하가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천하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는데요, 조선왕조실록 원문을 들여다보니까요, 이 천하가 전 세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조선 강역을 뜻하는 천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일단 태조실록 1권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천하의 병선이 하포에 모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익조가 원군과 함께 일본 정벌에 참여하고 충렬왕을 아련하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익조는요,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육룡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태조 고황제의 정조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충렬왕은요, 고려 시대 충렬왕, 충렬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하의 병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려의 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전함이 하포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다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하라는 걸 한마디로 말해서 중원 대륙을 천하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조선 왕조실록으로 참조해 보면요, 고려 전체의 강력 중에서 중원 대륙을 천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려의 강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게 천자의 지위를 하사받은 게 조선이죠. 그래서 조선의 전체 강력 중에서 중원 대륙을 천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 태종실록 2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태조를 포함하여 친왕이 천하의 군사를 움직일 것을 청하였다. 자, 여기에서 아태조라는 건요, 우리 저기 태조 고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태조 고황제 이성계 홍무제죠. 이 친왕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태종 영락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원이죠. 그래서 이방원 태종 영락제가 군사를 움직일 때 태조 고황제인 홍무제께 먼저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은 이 태조 영락제는 이제 황제죠. 황제인데 군사를 움직일 때마다 태조 이성계 아버지죠. 홍무제 태조 고황제에게 먼저 청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태조께서도 마음의 심신이 이제 마음이 흡족해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황제의 의심이 풀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은 천하의 군사를 움직일 것을 청하였다. 그러면 아니 자기의 군사니까 천하의 군사라고 했으면 전 세계라 그러면은 전 세계 군사를 움직일 것을 청하는 게 아니라 조선에 있는 조선 군사를 움직일 것을 청한 거고 그 조선 군사가 천하라는 거예요. 천하의 군사라는 거죠. 이 한반도 땅덩어리 가지고 천하를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자, 태종실록 9권 한번 보겠습니다. 명나라에서 백호 김성을 보내 여진인을 호유하다. 이 명나라는요, 맹조죠. 맹조가 조선이죠. 자, 조선 왕조를 실록에서 기록하는 건데요. 명나라가 뭐 했던 걸 왜 기록을 합니까? 조선에서 한 일이니까 기록을 하죠. 그리고 태종실록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짐이 하면 이 짐은 누굽니까? 태종 영락제를 말하는 겁니다. 짐이 이제 즉위한 지 3년이다. 이 명나라가 바로 태종의 나라죠. 조선이죠. 명나라 황제 태종 영락이 이제 짐이 이제 즉위한 지 3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가 태평하고 사회의 내외가 모두 한 집안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요. 한 집안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집안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천하를 통일시켰는데 통일 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요. 천하가 태평하고 사회의 내외가 모두 한 집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길게 잡을 수가 없어서 원문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태종실록 20권입니다. 자, 평양군 조대림 등을 북경에 보내어 명나라의 북벌 성공을 진화하다. 태종 영락제가 직접 북벌을 하게 되죠. 북벌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단 지방으로 만들었죠. 편입을 시킵니다. 조선의 영토로. 이때 이적이라 그러죠. 이적을 통일하게 하였으니 한마디로 천하 이 중원 대륙에 살지 않은 중원 대륙 이외의 지역을 이적이라 그럽니다.
그걸 통일하게 하였으니 통일을 했다는 거죠. 넓은 하늘 아래 온 천하가 신첩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넓은 하늘 아래 온 천하가 신이고 첩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신첩이라는 뜻은 내 식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태종 영락제가 넓은 하늘 아래 온 천하를 조선의 영역 강토로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제 천하죠. 자, 이 외에도 지금 12,000번이 넘게 조선왕조실록에 천하라고 나오는데요. 물론 전 세계를 뜻하는 천하도 간간히 나오지만은 대부분의 뜻은 조선 강역을 뜻하는 천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 땅을 대외적으로 부를 때 천하라고 했던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천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걸 서양 선교사들이라든지 무역상들, 지도 제작자들이 천하를 영어나 라틴어로 기록을 할 때 치나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천하를 썼던 거예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중원 대륙을 획득하면서 그 땅을 강역을 천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는 신라를 아우르죠. 그래서 고려의 강역을 천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고려의 천자직 그리고 강역을 그대로 물려받은 조선은 조선의 강역을 부를 때 천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000번을 넘게 조선왕조실록에서 천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우리 조선을 우습게 알고 부끄러운 역사로 아는 이 MZ세대들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말 돌대가리 아니면은 이제 알아듣겠죠. 알아들어야죠.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입니다.